지난 주말 미국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베어마켓은 말 그대로 하락장인데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을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가 매수세로 인한 기술적 반등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뭐 여전히 미국 주식은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단기적 반등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료주들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럴 때마다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급등하자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다. 자 주가가 급등하면은 대주주들이 매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쌍용차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이 그런 내용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워낙 이제 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테라, 루나 코인의 사태가 있습니다. 99.9%나 하락을 한 바로 이 루나 사태 그리고 테라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 건데요. 뭐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몰빵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이고 어떤 것이든 네,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요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성년의 날이네요. 네, 이제 애기들이 어른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들이 더 커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 풍선 관련주 있잖아요. 네, 숙박업소나 풍선 관련주들이 또 그렇게 네, 좀 올랐었던 과거의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옛날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년 되시는 분들 다 축하드리고 이제 성년이 되는 자녀들을 또 데리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또 이제 자녀들이 또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발걸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축하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겠죠? 네. 자, 미국 주식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이 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네, 미국 주식 상황을 좀 알아보죠. 뉴욕 증시의 이번 전망은 베어마켓 랠리 이쪽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이거 베어마켓에서 나오는 랠리다 뭐 좀 이상하죠. 근데 베어마켓이라는 게 원래 하락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불마켓 강세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랠리 이런 것들은 뭐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짧게 일어나는 그런 상승 흐름이다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급격하고 빠른 속도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작용이 됐을 때 또는 너무 단계 많이 내렸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바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 또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고, 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상하이라든지 북경 완전히 뭐 봉쇄를 들어가면서 아주 그냥 네, 쪼아대는 바람에 이 감염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은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여전히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두 번째 임기가 네, 다시 인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더 이제 그 연준 의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형성됐었던 그런 정책들을 뒤집어 엎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이어나가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의 비둘기적인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장이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같이는 열어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렵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일단 상승장으로 돌아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단기에 너무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은요, 미국 증시의 주가는 아직도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떨어지기가 더 많이 남았다,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그 기준 지표를 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저평가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기준치는 10 정도가 나오지만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거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는 1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평균치, 평균 퍼 이런 정도 계산을 좀 했을 때 15.7배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퍼가 16.8배, 즉 평균치보다 여전히 높다라는 이야기고, 기준치보다는 한참 높은 상태죠. 네, 하지만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붙여놓게 된다라면 한 15배 정도는 그래도 뭐 양호한 편이다, 뭐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높게 현재 퍼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여기다가 지금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돌입을 했다. 자, 6월달과 7월달에도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할 것인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성장주들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꺾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네. 왜냐면 이제 비용이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또 금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은 기술주 성장주에게는 계속적으로 쥐약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당분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고통이 좀 있더라도 그것을 좀 감안해달라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즉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조금 더 낫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성장 기대감들이 많이 꺾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퍼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 내용이 상당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논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이 더 일어날 수도 있고, 아직도 주가가 비싸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베어 맥킨 랠리를 통한 그런 또 주가 상승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가 하락하는 통을 통해 가지고 또 서학개미들이 뭐 떨어질 때 무조건 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진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떨어질 때 대응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반짝 올라갈 때 뭐 수익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수 들어가신 분도 계시던데, 그런 것들은 좋은 전리가 아니죠. 피터 린치였던가요?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네, 그러면서 경고를 많이 했었던 부분들인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국내 증시도 한번 봐야 되겠죠.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밴드를 2500에서 2650, 지난주에는 2630에서 2750 정도 잡았었는데 또 낮췄어요, 밴드를. 네, 이거는 어차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낮추는 모습인데,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은 더 밑으로 내릴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 밴드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재료도 다 똑같아요. 네, 뭐 긴축 통화정책 완화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어느 정도의 그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줄 수 있다고 하지만,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재료들이 그대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기술적 반등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되느냐, 거기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2, 3개월에 걸쳐서 뚜렷한 물가 안정이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금리가 좀 안정세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간에는 바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삼성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들 계속 물가지표 이야기 나오고, 전쟁의 장기화, 뭐 중국의 봉쇄 뭐 등등, 이 재료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어렵게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파괴할 수 있는, 이것을 뭐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재료들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논하기는 조금 이르고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게 되겠죠. 네. 다만 미국 증시가 좀 올라섰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난 주말에 반짝 반등을 했었던 모습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 이후에 2750포인트에 나와 있었던 저항대 이 라인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있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제조업 지표나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뭐 지금으로서 나쁘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그 이바구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연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주 중후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일단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이번 주는 전강 후약 전강 후 중간 뭐 그 정도. 네, 오늘은 이번 주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조금 세게 나타나서 연속적인 상승을 한 2, 3일이라를 보여주면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이구 이 새끼들 또 말이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주식은 항상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만 잘하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료주, 사료주들,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또 막 폭락하고 있는 상태가 벌어져서, 아유, 이것도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들어가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일단은 1년을 벌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파종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 정도는 힘들겠다, 이번 연도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전쟁이 이번 연도 안에 끝난다라면, 뭐 내년 뭐 4월 전에 끝난다라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파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물가 상황은 일단 뭐 장기적으로 몇 년씩 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이고, 또 물가의 안정세도 이제 서서히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어쨌건 지금은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 사료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죠. 사료주뿐만 아니라 뭐 관련한 가공 뭐 이런 쪽도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뭐 팜유 뭐 이런 쪽 다 올라갔죠. 식품주도 같이 올라갔었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쌍용차 때문에 쌍방울들 뭐 광림들 막 올라갈 때 그 관련 종목들에서 이제 대주주들 팔아먹는 거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테마로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팔아먹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먹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대주주가 팔아먹은 모습이 또 나타났잖아요. 지금 팜스토리의 최대 주주인 이지홀딩스가 3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730억 어치를 장내 매도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가 팔아먹었다.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고 팔아먹었으니까 그걸 뭐 가지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대주주가 받아줄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주가는 위쪽에서 바글바글 하다가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과 4개월 만에 3배나 팜스토리의 주가가 뛰니까 여기서 그냥 차익 실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뭐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대주주 일가가 지금 26일부터 29일까지 지난달이요. 이때 190억 원어치를 장내 매도했다. 수익 많이 났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주식을 이렇게 팔아먹은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것도 많이 올랐었죠. 지금 보면은 약 700% 정도 상승했으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700% 정도 올랐으니까 700%까지 다 못 먹었다 하더라도 한 5, 600%만 먹었다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집어넣어도 100억 원 정도 받아먹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대주주 일가가 고점에서 가까운 이 가격에서 지분을 매각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게 시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팔아먹는 시점부터 생각해 본다라면 일단은 더 이상 받아줄 만한 이유가 없다. 또 물량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시기에서 던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주가 방어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팔아먹은 예시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대주주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욕할 건 없어요. 대주주라도 주가가 뭐 단기간에 갖고 있었는데 한 10억 정도
매수를 해놨었는데 이게 갑자기 한 60억, 70억이 됐대요. 안 파실 거예요? 팔아야 되겠죠. 누구라도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쪽에서 그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들이죠. 즉 주가가 올라가 있어. 그건 좋아. 근데 대주주가 그 위에서 팔아먹겠다는데 그 물량을 더 받아준, 내가 받아가지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팔아먹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변동성이 생길 때 무조건 팔아먹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안 팔고 계속 개기면 어떻게 돼요? 위쪽에서 받아먹을 물량들이 없는 상태에서 뭐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갖다 팔았어요. 그럼 누가 그걸 매수해서 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사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휘몰아치고 지나가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항상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됐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보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고 나서 이제 상승이 둔화될 때 더 이상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들이 좀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런 자리든 다 아시죠? 뭐 음봉이 크게 나오거나 거래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동안 계속 올라가던 추세가 꺾인다거나 이평선이 대대로 나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도 포인트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도 잘 하셔야지 됩니다. 고점에서 매도 못하면은 수익 난 거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네, 이 대주주의 움직임들 잘 보세요. 얘네들은 어차피 매도하고 나서 공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시를 보고서도 별거 아니야, 계속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가장 기본적인 거 많이 올라갔을 때는 건드리지 마세요. 많이 올라갔을 때 건드리지만 않으면 이런 거에 당할 일도 없고요. 네, 수익 뭐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아무 때나 매도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천천히 그렇게들 대응하시면 좋은데,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해내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생각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루나 사태. 이거 테라 루나 이거 지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이 약 1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한국형 가상 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뭔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졌었던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게 뭐냐면 이제 달러와 연동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루나하고 테라라는 이 코인 두 개를 가지고서 돌리면서 이 달러와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게 됐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루나 같은 경우가 바이낸스, 업비트 등 국내외 대부분 주요 가상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퇴출이 됩니다. 이 루나의 가치가 아주 그냥 완전히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박살이 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테라도 마찬가지겠죠. 테라도 이제 루나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1억 원 정도 투자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도 안 남는 그런 상태? 네, 그 다음에 이 루나 테라가 이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많이 급락을 했으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더 빠질 것도 없겠지라고 투자했던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 지난주. 그랬는데, 다시 또 10분의 1 수준으로 또 거기서 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고점에서 샀던 저점에서 샀던 상장 폐지가 나면 일단 끝이에요. 밑에서 1억 원을 샀던 위에서 1억 원을 샀던 상장 폐지가 되면 일단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이 패깅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얘네들이 이제 그 움직이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법정 화폐를 담보로 잡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지금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가치와 연동시키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1달러보다도 저게 가격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이런 어떤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그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노린 루나의 폭락을 배후 조정에 있었다는 그런 음모론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블랙락이라든지 헤지펀드, 뭐 시타델, 네, 그다음에 제미니 거래소,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용의선상에 올랐었나 모두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당연히 의혹을 공식 부인하지 그러면 내가 했소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테라의 생태계를 뭐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테라의 생태계 같은 경우는요. 테라의 가격이 1달러보다 오를 때는 루나를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테라로 교환시키고 뭐 1달러보다 지금 테라의 가격이 떨어질 때는 테라를 1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루나로 교환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가도 다 이득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박살이 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런 상태가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규제에 대한 움직임, 이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달러의 가치에다가 이렇게 코인을 갖다 붙이는 거, 이거는 사실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일이죠. 왜냐면 니들이 뭔데 여기다 갖다 붙여?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한번 했었던 일이 있었죠. 네. 그런 거 했다가, 네, 완전히 이제 물 먹고 이제 물러났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뭐, 그동안 문제점이 뭐였어요? 가치가 없다, 어디다 기준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치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화폐에다 갖다 붙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 이제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투 코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다가 갖다 붙이겠다 해가지고 했어. 이 코인이 원화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테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똑같이 연동시키는 것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일정 기간 보유하면 20% 정도의 네 그런 이자도 같이 주겠다. 연이자 20% 정도 주겠다니. 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가 이거를 쓰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기축통화 즉 중앙은행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안 좋게 보겠죠. 니들이 뭔데 이걸 흔들어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규제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이제 민간 거래에 맡겨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면상은 되어 있지만 이건 나중에 법 제정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어쨌건 네, 이 한국형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상황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상태라서 법 제정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분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네, 그동안은 이제 뭐가 딱 개입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돼서 안 돼! 라고 하면서 딱 명분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태가 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긴급 점검 해가지고 이 루나와 이 테라 사태를 가지고서 뭔가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안 하고 계실 테니까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가상통화 쪽으로 본다라면은 뭐 지금 뭐 주가가 폭락하니까 또 다시 뭐 위험하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네, 가상화폐 시장이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또 오히려 여기서 좀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을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불안정한 상황, 뭐 소액으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뭐 뭔가 기대치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9월달 정도가 되면은 주식시장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인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정규 시장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네 코인 상황이 좀 이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한 가지 건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일단 코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 딱 보시면 딱 아시는 거 하나 있겠죠. 뭐든지 몰빵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적인 신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 베어마켓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다. 자, 바닥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서의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사료주들 대부분의 그 주가 상승에서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이 일어났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주가 회복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고점에서 사지 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99.9% 하락한 루나, 이 테라 이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하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냥 교훈은 배워와야 돼요. 몰빵을 친다거나 무조건적인 신뢰, 떨어지는 칼날 이런 것들은 잡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또 고점에서 사지 않도록 잘 유지해 주시는 거 욕심내지 말고요. 천천히 정석 투자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더라도 투자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역사가 반복하듯 투기를 좇는 시류도 반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돈을 버는 원칙은 늘 똑같다. 돈을 버는 원칙은 늘 똑같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탐욕을 부려서 잘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욕심을 내야 될 때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욕심이 탐욕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곧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또 시작이 되는데 이제 좋은 기운들 잘 받으셔가지고 상승의 흐름들을 잘 유지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방송 시작되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이번 주 잘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